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건 재능이 없어서라고, 젊을 때 좋은 기회를 못 잡아서라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라고. 하지만 나는 평생 기업을 일으키고 사람을 지켜보며 단 하나의 진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재능 부족이 아닙니다. 조용히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반복해 온 태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나라에서 같은 시대를 살고 비슷한 학교를 다니고 비슷한 월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면 한 사람은 노후가 든든하고 마음이 단단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은 여전히 돈에 쫓기고 관계에 지치고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하늘은 누구에게도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하늘이 인생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람이 쌓은 성격과 태도의 총합입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인재들을 보았습니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있었고 배경이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성장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질문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태도를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는 흔히 운을 바라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자리를 보고 띠를 보고 해와 달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선택해온 말투, 표정, 행동 속에 이미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서 있는 자리는 부모가 만들어준 것도 사회가 정해준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당신이 택해온 사고방식, 감정에 반응하던 방식, 문제를 바라보던 태도가 쌓여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늘 불평부터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며 물가를 보며 정치와 세상을 탓합니다. 그러나 그 불평이 끝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단지 지친 얼굴과 더 무거워진 한숨만 남을 뿐입니다. 반대로 힘든 상황에서도 한 번 더 방법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뉴스를 보면서도 이 시대에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여기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떠올립니다. 세상은 똑같은데 그 세상을 해석하는 태도가 다르니 몇 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기업도 똑같습니다. 나는 삼성이라는 이름을 걸고 회사를 키워오면서 한 가지 패턴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 남 탓부터 합니다. 경기가 나쁘다, 회사가 틀렸다,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단 한 번도 큰 변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위기를 마주하면서도 자신의 부족함부터 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배울 것은 없는가? 내가 먼저 바꿔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성장했습니다. 성공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결국 성공을 끌어당깁니다. 그렇다면 그 성격은 어디서 나오는가? 타고난 기질에서만 결정될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성격은 하늘이 내려준 완성품이 아니라 당신이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선택의 잔해입니다. 매일 조금씩 미뤄온 사람은 결국 미루는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매일 조금씩 포기해온 사람은 결국 쉽게 포기하는 사람으로 굳어집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 도전했던 사람은 언젠가 남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한 벽을 넘습니다. 이것이 태도의 힘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나는 기회가 없는가? 그러나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계속 반복해 왔는가?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무엇인지, 출근길 혹은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불안과 걱정을 먼저 꺼내는지, 아니면 감사와 다짐을 한 번이라도 되뇌는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건네는 첫 한마디는 무엇인지, 오늘도 힘들었다, 싫다, 피곤하다라는 말인지, 아니면 고생했다, 고맙다, 함께해서 든든하다는 말인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모여 당신의 운명을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당신께 조용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말이 마음 한구석에라도 닿았다면 이 영상에 남기는 좋아요는 단지 유튜브의 버튼이 아니라 나는 오늘부터 내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겠다는 작은 동의의 표시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어떤 태도를 반복해왔는지, 어떤 태도를 바꾸고 싶은지, 그 한 줄의 고백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 기록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태도가 만든다는 사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운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태도, 가장 먼저 열어야 할 마음의 문은 무엇일까요? 나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문을 여는 단 한 문장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틀릴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되는지 다음 편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믿고 싶어 합니다. 나는 옳다.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잘해왔다. 이 문장들은 겉으로 보면 자존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문을 가장 단단하게 닫아버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운명을 가장 먼저 멈추게 만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미 마음속에서는 나는 틀리지 않는다를 붙잡고 있는가?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수천 명의 직원을 보았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었고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남고 계속 성장하며 끝내 큰 인물이 된 사람은 단 한 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틀릴 수 있다. 이 한 문장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 부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왜일까요? 나는 기업을 일으키며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람은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조언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틀리지 않는다. 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만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으니 변화하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니 결국 시대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믿었던 임원. 아무리 많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회사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반면 능력이 조금 부족해 보이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더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을까요? 이런 직원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린 사람에게만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고 새로운 기회가 들어옵니다. 나는 여기서 조용한 진실 하나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성장 속도는 능력 차이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개방 정도에서 생깁니다. 다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일에서도 힌트를 찾습니다. 실수에서도 배웁니다. 남의 성공에서도 배웁니다. 심지어 남의 실패에서도 자신이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나는 정주영 회장의 한 일화를 자주 떠올립니다. 그는 평생 배움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현대 건설을 만들고 조선소를 세우고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천재의 겸손이 아닙니다. 그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배웠고 누구보다 과감하게 도전했고 누구보다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이런 직원도 보았습니다. 40대 중반, 경력 15년. 그는 회의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미 해봤습니다.
그 방식은 안 됩니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배움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도 결국 그렇게 닫혀버렸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올 때마다 그는 가장 먼저 제외됐습니다. 왜냐하면 변화할 수 없는 사람에게 기업은 미래를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워서 뭐 하나?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이 말들이 바로 당신의 인생 문을 조용히 닫아버리는 문장들입니다.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태도가 배움의 장애물입니다. 요즘 시대는 배울 기회가 넘쳐납니다. 책, 강의, 기술, 정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단 한 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틀릴 수 있다. 나는 배울 수 있다. 나는 바뀔 수 있다. 이 말이 가슴에서 조용히 시작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열어놓은 그 문으로 기회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문을 닫아왔습니까? 그리고 오늘 어떤 문을 열고 싶습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이 오늘 열어보고 싶은 마음의 문은 무엇인지, 그 문을 여는 작은 고백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을 열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태도 다음에 찾아야 하는 두 번째 열쇠는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은 사람을 키우는 토양이자 사람을 가두는 벽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왜 어떤 사람은 제자리에서 멈추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환경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두 번째 힘, 그것은 바로 환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사람들과 잘 맞아서 그냥 지낼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변의 사고방식, 말투, 기준, 습관에 깊게, 아주 깊게 물듭니다. 마치 옷이 세제 향을 흡수하듯 사람도 환경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 5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그 5사람의 평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보다 환경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조금 높은 기준의 사람들과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낮은 기준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노력보다 핑계를, 도전보다 타협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결국 그 환경 속의 평균에 스스로를 맞춰버립니다. 나는 실제로 이런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젊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똑똑했고, 성실했고,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속한 팀은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 회사는 희망이 없어. 새로운 시도는 위험해. 그냥 지금처럼만 해. 그는 처음엔 조용히 듣고만 있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의 말투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전 대신 회피를, 가능성 대신 두려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를 조용히 다른 팀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매일 배우고 서로 도전시키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단 6개월 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늘 뒤에 서 있던 그가 이제는 앞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팀을 이끄는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그의 능력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의 환경이 그의 기준을 다시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은 사람의 가능성을 키우는 토양이자 그 사람의 한계를 규정하는 벽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같은 사람들, 같은 대화, 같은 불평, 같은 루틴 속에 머물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환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업에서도 사람의 인생에서도 같은 패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환경을 바꾼 사람은 결국 다시 일어섭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결국 제자리에서 머물다 사라집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한 환경을 평생 유지하려는 태도, 그것은 스스로에게 지는 선택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어느 순간 환경을 바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진 곳으로 이동하고 자신의 기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 속으로 스스로를 옮겼습니다. 환경은 당신을 규정하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작다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넘칠 뿐입니다. 그릇을 바꿔야 인생의 양이 달라집니다. 나는 당신이 더 큰 그릇을 가진 환경 속으로 스스로를 이동시키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는 단지 작은 공감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지금 당신이 머물러 있는 환경은 당신의 가능성을 넓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이고 있습니까? 당신이 적어내는 그 한 문장의 대답이 당신 인생의 다음 방향을 결정할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반드시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 인생의 적자 부서, 오랫동안 방치된 균열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듣고 난 뒤 가장 오래 기억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가장 크게 무너뜨리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늘 방치해온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에서 그 진실을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나 정도면 괜찮게 살고 있는 거지. 그러나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한 가지 냉혹한 진실을 누구보다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잘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해 온 부분이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사업부는 회사의 자랑이지만 회사를 흔드는 것은 언제나 나 오랫동안 적자를 내고 있던 작은 부서였습니다. 그 작은 적자가 오래 방치되면 어느 날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나는 인생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단 하나의 방치된 균열 때문에 삶 전체가 흔들리는 순간을. 그래서 나는 인생에도 반드시 재무제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재무제표에는 반드시 4가지 핵심 부서가 존재합니다. 돈, 가족관계, 건강, 그리고 목적. 이 4가지는 인생의 4기둥입니다. 하나만 무너지면 나머지 기둥도 반드시 흔들립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4가지 중 하나 이상을 오랫동안 적자 상태로 방치하며 살아갑니다. 일돈은 벌지만 가족은 무너지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을 무수히 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있고 돈도 벌고 인정도 받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갑니다. 자녀와 대화는 줄어들고 아내와의 관계는 멀어지고 집은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어색한 공간이 되어갑니다. 이 사람은 늘 말합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는 거야. 그러나 정작 가족은 그의 마음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한번 금이 가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회사 프로젝트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가족의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 깊어져 어느 순간 돌아갈 수 없는 벽이 됩니다. 수입은 있지만 건강이 무너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경력도 있고 언뜻 보면 안정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 한 장 앞에서 그는 갑자기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고혈압, 당뇨, 만성 피로, 디스크, 비만. 몸은 자신을 방치한 사람에게 반드시 빚을 청구합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이 옵니다. 그 시점이 오면 사람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 관리해온 부서는 다름 아닌 건강이었다. 삶 관계는 좋지만 목적이 없는 사람 늘 밝고 친절하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정작 자신의 인생에는 아무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늘 바쁩니다.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돕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자기 인생의 중심축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결국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막다른 길 앞에 서게 됩니다. 목표는 있지만 방향이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배우고 겉으로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왜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삶을 남기고 싶은가? 이 질문들이 사라진 사람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삶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목표만 있고 목적이 없으면 인생은 결국 공허해집니다. 이 네 가지 중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오래 방치된 적자 부서는 어디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목적입니까?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한 문제를 미룹니다. 언젠가는 해야지. 그러나 나는 단언합니다.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미뤄진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위험해질 뿐입니다. 기업에서는 문제가 보이면 약점을 인정하고 가장 먼저 그 부서를 손봅니다. 그것이 회사 전체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문제를 고백하는 순간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 인생에서 어느 부서가 가장 오래 적자를 내고 있는지.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단지 작은 동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오래 방치된 적자 부서는 어디입니까? 그 대답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살리기 위한 첫 번째 결단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을 바꾸고 적자 부서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표와 목적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왜 목표만 쫓는 사람은 결국 공허해지고 왜 목적이 있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를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만 이루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연봉만 오르면 더 행복해질 거야. 집만 사면 마음이 좀 편해지겠지. 그러나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수천 명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며 한 가지 진실을 너무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많지만 목적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목적이 없는 목표는 반드시 인생을 비워버린다. 목표는 끝이 있지만 목적은 끝이 없다. 목표는 숫자입니다. 연봉 1억, 아파트 마련, 승진, 매출, 성과. 목표는 도달하면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이유입니다. 왜 그 목표를 향해 걷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 인생이 향하고 싶은 중심은 무엇인가?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목표만 보고 뛰던 사람은 목표를 이루는 순간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뭐 하지? 왜 이렇게 허탈하지? 내가 원하는 게 이것이었나? 성과는 냉정하게 말해 기쁨의 순간은 짧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목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은 사람을 오래, 깊게, 단단하게 지탱합니다. 이 목표만 있던 사람의 공허함. 나는 대기업에서 한 임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승진을 위해 인생을 걸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경쟁을 뚫고 마침내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기쁨 대신 이상한 공허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를 원했는지 문득 모르겠습니다. 목표만 있고 목적이 없었던 사람의 전형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나는 또 어떤 직원을 떠올립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오직 내 집 마련에 집중했습니다. 퇴근 후 알바를 하고 지출을 줄이고 온 가족이 함께 희생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집을 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단 며칠이 지나자 그는 다시 동일한 공허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뭐 하지? 그의 인생엔 다음 방향이 없었습니다. 삶 목적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나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목표가 아니라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이 뚜렷하면 시장이 흔들려도, 환경이 바뀌어도, 삶의 어려움이 와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가? 이 질문들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이 있었기에 실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목적 없는 목표는 결국 사람을 지치게 한다. 요즘 많은 중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한지 모르겠다. 열심히 살아도 마음이 텅 빈 느낌이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목표를 이루는데 성공했지만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인생의 숫자를 바꾸고 목적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숫자는 인생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사람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목적을 세운 사람에게는 목표가 자유롭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목표를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습니다. 계획이 틀어져도 환경이 바뀌어도 자신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목적이 없는 사람은 목표가 무너지는 순간 인생도 무너집니다. 그 목표에 자신의 존재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 목표를 이루고 싶은가? 이 목표의 끝에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내 인생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어디인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공허하다면 당신의 목표에는 목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공감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떤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 한 문장의 대답이 당신 인생의 다음 10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목적이 방향을 만들고 목표가 그 방향의 항로를 만든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불평을 멈추는 것,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왜 불평하는 사람은 평생 제자리에서 머물고 왜 해결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운이 나를 버린 것 같아. 그러나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수천 명의 삶을 지켜보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만이 결국 운명을 바꾼다. 불평은 사람을 피해자로 만든다. 나는 수많은 직원들을 보았습니다.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습니다. 회사 때문에, 상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운이 없어서. 이 말들은 겉으로 보면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피해자가 되는 순간 인생의 조종가는 당신 손을 떠나버립니다. 당신이 아니라 환경이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운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세상이 내게 맞춰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나는 단언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변화는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불평은 전염병이다. 기업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팀 전체의 에너지가 흐려집니다. 나는 팀 하나가 한 사람의 부정적 태도 때문에 몇 년간 제자리에서 머무르는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탓이라는 말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왜 나만 힘드냐는 말이 나오고 마지막엔 어차피 안 된다로 마무리됩니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팀 전체에 전염되기 시작하면 그 팀은 더 이상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성공을 의심하고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불평은 사람의 시야를 좁히고 기회를 위험으로 보게 만듭니다. 삶 해결을 찾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 반대로 문제를 마주했을 때 누가 잘못했는가? 보다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환경이 나빠도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합니다. 배움, 조정, 시도, 개선. 이 네 가지 단어는 해결을 찾는 사람들의 공통된 언어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언젠가 반드시 기회를 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해결하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 불평하는 사람. 환경을 탓한다. 변화를 두려워한다. 자신은 피해자라고 믿는다. 문제를 피한다.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은 문제에 빠진다. 해결하는 사람. 현실을 인정한다. 작은 것부터 바꾼다. 배운다. 움직인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기회를 잡는다. 나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10년 후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게 됩니다. 탓소, 왜 우리는 불평을 멈추지 못할까?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불평은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고 당장의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도 큽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내일은 오늘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도 똑같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동안 자신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결하는 사람은 왜 더 강해지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당신을 다시 인생의 중심으로 돌려놓습니다. 불평은 시간을 갉아먹고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노력할 이유를 빼앗지만 해결하려는 태도는 당신의 삶을 다시 내 손으로 움직이는 삶으로 바꾸어 줍니다. 운명은 세상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운명은 태도가 만들어냅니다.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불평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해결의 길로 한 걸음 들어서고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는 당신의 내일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단지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태도를 더 키우고 싶은지.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태도와 인생을 다시 움직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태도를 바로 세우고 불평을 멈추고 해결의 방향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다음 편에서는 왜 쉬운 길은 결국 더 비싼 길이 되고 왜 어려운 길이 오히려 인생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는지 그 깊은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힘드니까 쉬운 길부터 가고 싶다.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 나중에 할게.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조금 더 쉬운 선택을 하자. 그러나 나는 평생 기업을 세우며 수천 명의 선택을 지켜보며 단 하나의 진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보았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더 멀리 돌아가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사람은 결국 가장 빨리 도착한다. 쉬운 길은 당장은 편하지만 결국 가장 비싼 길이 된다. 인생은 언제나 이렇게 작동합니다. 당장은 편한 선택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운동을 미루면 몇 년 뒤 건강이라는 큰 값을 치러야 하고 배움을 미루면 변화하는 시대 앞에서 가장 먼저 뒤처지게 되며 저축과 절제를 미루면 삶이 불안해지고 부채가 인생을 조여옵니다. 지금은 편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더 힘든 선택을 강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길의 끝에는 늘 후회가 기다립니다. 이 어려운 길은 당장 힘들지만 결국 가장 가벼운 길이 된다. 반대로 당장은 불편하고 힘든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면 인생을 가장 가볍게 만듭니다. 하루 10분의 공부, 하루 20분의 운동, 하루 1만 원의 절제, 하루 한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작은 어려움의 축적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기업에서도 사회에서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초반에는 느리고 불편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보였지만 몇 년이 지나면 그들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길을 걷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 선제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일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3. 왜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할까?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눈앞의 고생은 크게 보이고 미래의 이익은 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현재를 과대평가하고 미래를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내일로 미루고 공부는 다음 주로 미루고 관계의 회복은 조금 있다가로 미룹니다. 그러나 나는 단언합니다. 내일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꾸지 않으면 내일도 오늘과 똑같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늘 선택했던 길, 정주영 회장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항상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안전한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더 힘들고 더 위험하고 더 오래 시간이 걸리는 길. 그 길에서 그는 경험을 얻었고 시야를 넓혔고 누구도 넘지 못한 벽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의 성공은 어려운 길을 선택한 수만 번의 하루의 총합입니다.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을 나누는 기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길의 난이도가 아닙니다. 그 길이 당신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길인가, 아니면 당신의 현재를 합리화시키는 길인가, 그 기준 하나입니다. 쉬운 길은 오늘의 나를 만족시키고 어려운 길은 내일의 나를 성장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편한 길인가? 아니면 내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어려운 길인가? 당신이 오늘 선택한 그 한 걸음이 10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단지 작은 공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오늘 당신은 어떤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이 작은 기록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길을 걷는 사람이 결국 더 빠르게 도착한다면 그 길을 걸으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향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왜 방향을 잃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반대로 멀어지고 왜 올바른 방향을 가진 사람은 느리게 걸어도 반드시 도착하는지 그 마지막 진실을 깊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잘 되겠지. 성실하면 언젠가는 길이 열리겠지. 하지만 나는 평생 기업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가장 뼈아픈 진실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올바른 곳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걸어도 점점 더 멀어진다. 일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방향. 나는 기업 전략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전략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전략은 반드시 실패했습니다. 반대로 방향이 정확하면 조금 늦어도 반드시 성공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 방향 없이 목표만 쫓는 사람들의 결말, 나는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바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짭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목표는 숫자일 뿐이고 그 숫자를 채워도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허무하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방향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바쁘지만 공허하고 움직이지만 지치며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산 목적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목적이 있는 사람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 길이 맞기 때문에 걷는다. 나는 이 일을 통해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나는 이 목표를 통해 내 가치관을 증명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시장이 바뀌어도,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져도 절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속도가 아니라 나아가야 할 방향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방향을 잃은 사람의 패턴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같은 사람들과만 어울립니다. 둘째, 같은 습관을 반복합니다. 셋째, 같은 대화를 매일 합니다. 넷째, 같은 걱정과 불평을 되풀이합니다. 이런 삶에서는 인생이 달라질 단 한 가지 이유도 생기지 않습니다. 시 운명을 바꾸는 사람은 방향을 먼저 바꾼다. 나는 회사를 경영하며 수많은 직원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출발점이 좋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방향부터 점검했습니다. 이 길은 내가 되고 싶은 내게로 향하고 있는가? 이 선택은 내 목적에 맞는가? 지금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은 맞는가? 방향이 맞으면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원하지 않는 곳에 도착합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포기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점점 지치고 삶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이것이 방향을 잃은 인생의 비극입니다. 6. 지금 당신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은 내가 되고 싶은 내게로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의 인생을 전부 뒤흔들 수 있는 질문입니다. 만약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지금 당신의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그 길은 바꿔야 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단지 작은 공감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는 첫 번째 방향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방향을 찾았다면 그 방향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왜 변화는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행의 반복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왜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그 마지막 진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는 시작해야지.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해볼게. 상황이 나아지면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가장 분명한 진실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일은 없다. 상황을 바꾸는 사람만이 상황을 나아지게 만든다. 변화는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실행에서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실행은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언제나 아주 작고 단순한 행동 하나입니다. 일사람들은 큰 결심을 좋아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것은 작은 반복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적고 계획을 멋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그 계획은 흐릿해지고 결심은 사라지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행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큰 변화를 꿈꾸지만 실제로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아주 사소한 하루의 선택들입니다. 하루 10분의 공부, 하루 10분의 운동, 하루 1만 원의 절약, 하루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운명을 움직입니다. 이 왜 사람들은 나중에를 붙잡고 살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의 뇌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행동을 하면 에너지가 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금의 불편함보다 미래의 고통을 더 약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내일로 미루고 배움은 다음 달로 미루고 관계의 회복은 조금 있다가로 미룹니다. 그러나 나는 단언합니다.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언제나 지금의 나뿐이다. 3 작은 실행이 인생을 다시 움직이는 순간 기업에서도 그랬습니다.
위기를 맞이한 기업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은 거대한 투자나 대단한 전략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늘 작고 단순한 실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는 것부터 고치고, 지금 당장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줄이고, 지금 당장 고객에게 할 수 있는 작은 가치를 만들고, 그 작은 움직임들이 기업 전체의 흐름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삶이 힘들어졌을 때 사람을 다시 일으켜 쓰는 것은 위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 10분이라도 읽는 것, 짧은 산책 하나, 감사한 마음을 적어보는 것,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 한 걸음이 인생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 는 가장 위험한 착각. 나는 수많은 직원들을 지켜보며 가장 위험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시간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문제를 묻어두고 더 단단하게 만들며 더 깊은 파열로 키울 뿐입니다. 기업에서도 인생에서도 해결된 문제만이 사라지고 방치된 문제는 반드시 더 큰 위기로 돌아옵니다. 오 인생의 주도권은 작은 실행에서 다시 시작된다. 인생을 다시 세우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행 하나입니다. 오늘 10분 배우기, 오늘 딱 1만 원 아끼기, 오늘 딱 10분 걷기,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 전하기. 이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인생의 흐름을 다시 당신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움직이는 순간 운명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행은 무엇일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단지 작은 공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당신이 선택하고 싶은 작은 실행은 무엇입니까? 그 작고 조용한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움직일 첫 번째 불씨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태도, 환경, 목적, 방향, 실행.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바로 운명을 스스로 설계하는 삶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왜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태도와 선택의 총합으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인지 그 마지막 진리를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운명이 바뀌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기회가 오길 바라며, 상황이 좋아지길 바라며, 누군가 나를 끌어올려 주길 바라며. 그러나 나는 평생 기업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보며 한 가지 진실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운명은 기다린다고 바뀌지 않는다. 운명은 설계하는 사람에게만 열린다. 1. 운명은 재능보다 방향과 습관이 만든다. 사람들은 운명을 거대한 사건이나 특별한 재능이 만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루하루 반복되는 태도, 환경, 선택의 합이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점점 더 엉뚱한 곳으로 멀어지고, 방향이 맞으면 느리게 걸어도 결국 원하는 곳에 도달합니다. 2. 왜 대부분의 사람은 운명을 바꾸지 못할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결심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습니다. 언젠가는 상황이 좋아지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기회가 오겠지. 그러나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운명은 절대로 먼저 다가오지 않는다. 운명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다가간다. 3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의 특징, 나는 기업에서, 사회에서 수많은 성공가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운명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운명을 설계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이렇게 점검했습니다. 내 오늘의 태도는 내가 원하는 인생과 맞는가? 내가 둘러싸인 환경은 나를 끌어올리고 있는가? 내 목표는 내 목적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걷는 길은 내가 되고 싶은 내게 맞는가? 나는 오늘 어떤 작은 실행을 했는가?
이 5가지 질문은 그들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단단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운명이 바뀌는 순간은 지금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년부터 시작해야지. 이번 달만 지나면 할게. 상황이 괜찮아지면 움직일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괜찮아지는 순간이 당신 인생에 실제로 온 적이 있었습니까? 변화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변화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딛는 단 하나의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딱 10분의 배움, 딱 10분의 운동, 딱 1만 원의 절제, 딱 한 번의 따뜻한 말. 이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내일을 완전히 바꾸는 첫 벽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움직이는 순간 운명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단 한 걸음이 미래의 궤도를 바꾼다. 나는 평생 기업을 지키며 수없이 많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속도가 아니라 항상 방향부터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행을 즉시 시작하라. 이 원칙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회사를 지켜낸 기준이 되었고 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운명은 한 번의 거대한 변화로 바뀌지 않습니다. 운명은 매일의 작은 방향 수정이 모여 어느 날 완전히 다른 궤도로 이동합니다. 당신만의 운명을 설계하라.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내게 이 길은 맞는가? 나는 오늘 무슨 작은 실행을 했는가? 이 3가지 질문만 꾸준히 붙들고 산다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결코 운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방향과 선택에 의해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더 이상 운명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운명을 직접 설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 기업을 깨우치며 얻은 가장 깊은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는 단지 작은 공감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한 문장이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도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운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운명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한 방향 속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단 한 걸음을 바꾼다면 당신의 내일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